당신은 지금 몸 안에서 숨쉬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 당신의 호흡은 아직 당신에게 도착하지도 않았습니다. 리처드 파인만은 이 사실을 오래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끝내 붙잡은 장면은 폐가 아니라 나무였고 불이었고 당신이 매일 무심히 지나치는 공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당신이 생각하는 살아있음의 정의를 정반대로 뒤집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당신의 몸이 산소를 들이마시는 순간보다 훨씬 이전부터 이미 당신의 호흡이 시작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도, 당신이 아직 이름을 갖기 전에도, 어쩌면 인간이라는 종이 지금의 얼굴을 갖기 전에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들이마시는 이 한 번의 숨은 정말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폐일까요? 바깥의 공기일까요? 아니면 그 둘 사이에 우리가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어떤 순환일까요? 그리고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만약 호흡이 몸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면 당신의 의식이 나라고 부르는 그 경계 역시 실제보다 훨씬 얇은 선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을 하나의 개체로 느끼고 있지만 이 영상의 마지막에 가서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단 한 번도 완전히 혼자 숨쉰 적이 없었다는 것을. 밤늦게 창문이 닫힌 방 안에 혼자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움직임도 없이 그저 숨만 쉽니다. 아주 평범한 장면입니다. 너무 평범해서 아무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공기는 밖에 있고 폐는 안에 있고 둘은 잠시 만났다 헤어진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호흡은 하나의 개인적 행위처럼 보입니다. 지극히 사적인 리듬, 심장처럼, 생각처럼, 통증처럼.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착각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호흡을 내가 공기를 들이마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표현은 너무 인간 중심적입니다.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만 본 설명입니다. 마치 파도를 보고 바다가 위아래로만 움직인다고 믿는 것과 비슷합니다. 파도는 위아래로 보입니다. 바다는 달의 중력과 바람과 해류와 해저 지형과 지구의 회전까지 끌어안고 움직입니다. 당신의 호흡도 그렇습니다. 가슴은 오르내리지만 그것이 호흡 전체는 아닙니다. 숨은 언제나 경계를 흐립니다. 당신이 들이마신 공기는 몇 초 뒤에 당신의 피와 닿습니다. 조금 지나면 세포 곁으로 갑니다. 더 들어가면 아주 작은 기관. 너무 작아서 대부분의 사람은 평생 자기 몸 안에 그런 것이 있다는 감각조차 갖지 못하는 장소에 뽀갑니다. 거기서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조용하지만 잔혹할 정도로 정확한 일이. 불꽃은 없지만 불과 닮은 일. 연기는 없지만 소멸과 결합이 반복되는 일.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거기까지만 배우고 멈춥니다. 마치 그것이 끝인 것처럼 아닙니다. 그건 끝이 아니라 중간입니다. 당신이 오늘 아침 마신 물 한 잔을 떠올려 보십시오. 투명했고 차가웠고 아무 사연도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은 이미 하늘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구름이었고 안개였고 바다였고 어쩌면 오래전 누군가의 피였을지도 모릅니다. 물은 형태를 바꾸며 돌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공기만은 고정된 배경처럼 취급합니다. 늘 거기 있는 것, 아무의 것도 아닌 것, 그냥 투명한 여백. 하지만 여기서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물은 순환한다고 쉽게 인정하면서도 공기 역시 기억을 품은 채 순환한다는 사실 앞에서는 갑자기 상상력을 멈춰버립니다. 공기는 너무 가볍고 너무 흔하고 너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쉽게 존재감도 잃습니다. 그러나 존재감이 없다는 것과 영향이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파인만은 이런 순간에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으로 되살려냈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문장 가운데 하나는 세상 모든 것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작은 것들이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그 문장은 과학 교과서의 첫 장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의 예언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장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공기를 빈 공간이라고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기는 비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부딪히고 흩어지고 섞이고 붙잡히고 빠져나가는 사건의 장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숨을 내쉽니다. 그러면 그것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의 몸에서 떠났으니까요. 하지만 떠났다는 것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다시 세계 속으로 풀려났다는 뜻입니다. 방 안으로, 복도로, 거리로, 밤 공기로, 나뭇잎 사이로, 바다 위로, 그리고 그중 극히 일부는 언젠가 다시 누군가의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은 약간의 불편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몸의 내부를 순수한 자기 영역으로 느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내 호흡, 내 산소, 내 생명. 그러나 물리학과 생물학은 그런 소유의 언어에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들이 보여주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흐름입니다. 유지가 아니라 교환입니다. 고정이 아니라 통과입니다. 당신은 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숨의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도 아직 핵심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저 이동 이야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공기가 들어오고 나간다. 분자가 섞인다. 순환한다. 그 정도는 충분히 신비롭지만 아직 현실을 깨뜨릴 만큼은 아닙니다. 진짜 균열은 그 다음에 생깁니다. 호흡이 단지 공기의 출입이 아니라면 그것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잠시 멈춰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숨을 한번 천천히 들이마셔 보십시오. 그리고 내쉬지 말고 아주 짧게만 붙잡아 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두 개의 상반된 감각을 동시에 느낍니다. 하나는 분명히 내 안에 있다는 감각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상하게도 그것이 오래 머물 수 없다는 감각입니다. 붙잡는 순간 그것은 이미 당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숨은 원래부터 머무르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호흡은 소유될 수 없고 오직 지나갈 수만 있습니다. 잠깐, 이 부분이 진짜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호흡을 폐의 운동으로 배웁니다. 하지만 만약 폐가 호흡의 출발점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훨씬 거대한 사건의 잠깐의 관문이라면 어떨까요? 마치 여기 여행을 시작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 대륙을 지나온 선로 위에 잠시 놓여있는 정거장일 뿐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숨은 사실 당신보다 훨씬 오래된 이야기의 한 장면일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더 날카로워집니다. 당신은 숨 쉬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더 거대한 것이 잠시 당신을 통해 숨 쉬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첫 번째 문을 열겠습니다. 호흡은 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호흡은 불에서 시작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불과 똑같은 원리에서 시작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태양이 오래전에 쪼개놓은 결합에서 시작됩니다. 파인만은 나무를 설명하다가 갑자기 불을 설명했고 불을 설명하다가 다시 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표현을 빌리면 사람들은 나무가 땅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나무의 대부분은 공기에서 나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거의 문자 그대로의 진실에 가깝습니다. 나무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붙잡고 태양빛을 이용해 그 결합을 풀고 산소를 밀어내고 탄소를 자기 몸으로 바꿉니다. 여기서 이미 첫 번째 열린 고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들이마시는 산소는 단순히 밖에 있던 기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때 어떤 잎이 버린 부산물입니다. 어떤 식물은 햇빛을 이용해 물을 쪼개고 전자를 이동시키고 이산화탄소를 붙잡아 자기 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산소를 남겼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귀중해서 생명의 상징처럼 느껴지는 그 산소는 식물의 입장에서 보면 목적이라기보다 흔적에 가깝습니다. 식물이 몸을 만들다가 남긴 흔적. 그러니 당신의 첫 호흡은 사실 당신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잎의 사건이었고 빛의 사건이었고 바다의 사건이었고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온 전자이동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산소가 당신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호흡의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그 산소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당신 몸속 깊은 곳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아주 작은 구조들이 있습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역할은 놀라울 만큼 원시적입니다. 그것들은 한마디로 말해 불을 길들인 기관입니다. 물론 불꽃은 없습니다. 나무 타는 냄새도 없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닮았습니다. 탄소를 품은 분자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가고 산소가 마지막에 그것을 받아들이며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풀립니다. 그 에너지로 당신은 체온을 유지하고 근육을 움직이고 기억을 고정하고 지금 이 문장을 이해합니다. 당신은 생각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통제된 연소로 유지되는 존재입니다. 다만 그것이 너무 정교해서 우리는 그것을 불이라고 부르지 않을 뿐입니다. 파인만은 통나무가 타오를 때 나오는 빛과 열을 저장된 태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나무는 태양빛으로 결합을 분리해 저장해둔 탄소의 구조물이고 불은 그 결합이 다시 원래의 안정한 상태로 돌아가려는 급격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세포에서 일어나는 일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속도와 방식입니다. 벽난로는 한꺼번에 돌려주고 세포는 분자 단위로 천천히 돌려줍니다. 벽난로는 방을 데우고 세포는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둘 다 결국 같은 우주적 장부를 정산하고 있습니다. 태양에게서 빌린 것을 조금씩 되돌려주는 일. 이제 첫 번째 열린 고리는 분명해집니다. 호흡은 몸 안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호흡은 잎에서 시작되고 빛에서 추진되고 공기에서 운반되고 혈액에서 전달되고 세포에서 완성됩니다. 폐는 거대한 사건의 입구일 뿐입니다. 호흡은 이미 바깥에서 시작되어 있었고 당신은 그 마지막 문장 일부를 읽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 설명이 끝처럼 보일 때 진짜 어려운 질문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당신의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과정이 바깥에서 시작된다면 당신의 경계는 정확히 어디에 그어집니까? 피부일까요? 폐포일까요? 세포막일까요? 아니면 그것보다 훨씬 바깥, 햇빛이 잎에 닿는 순간일까요? 이 질문은 과장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정직하게 느껴보십시오. 당신이 오늘 움직인 손가락 하나, 조금 전 떠올린 기억 하나, 누군가를 사랑했던 감정 하나까지도 결국은 세포가 아주 미세하게 에너지를 풀어낸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의 먼 시작점은 태양빛이었습니다. 당신의 후회도, 결심도, 눈물도, 기도도 마지막까지 물리적으로는 저장된 빛의 정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놀랍고도 잔인한 사실은 숭고함조차 대사작용 없이는 지속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당신의 가장 고귀한 생각마저도 산소가 없으면 몇 분 안에 어두워집니다. 여기서 시선을 바꿔보겠습니다. 이것은 폐포 한 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태양에서 출발한 광자가 잎에 부딪히고 물이 쪼개지고 전자가 이동하고 탄소가 묶이고 산소가 풀려나고 그 산소가 대기를 떠돌고 당신이 그것을 들이마시고 세포가 다시 전자를 넘기고 이산화탄소가 되어 빠져나오고 다시 식물이 그것을 붙잡습니다. 당신의 한 번의 숨은 폐의 왕복운동이 아니라 별과 잎과 바다와 혈액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순환문입니다. 그리고 파인만은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늘 비슷한 방식으로 경고했습니다. 자연은 인간의 상상보다 훨씬 더 기묘하다고. 우리가 편의를 위해 잘라놓은 구분들은 자연의 입장에서는 종종 너무 조잡하다고. 호흡도 그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들이마신다, 내쉰다라는 두 동사로 이 과정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사이에 세 개가 통째로 들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생각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당신 앞에 사과가 하나 놓여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평범한 사과입니다. 붉고 조용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과는 사실 응축된 공기입니다. 더 정확히는 공기 중 탄소를 붙잡아 고정한 식물의 결정체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먹고 몇 시간 뒤 숨을 내쉬면 그 일부는 다시 공기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질문이 바뀝니다. 당신은 사과를 먹은 것일까요? 아니면 잠시 형태를 바꾼 공기를 몸 안에서 통과시킨 것일까요? 이 질문이 지나치게 시적이라고 느껴진다면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과학은 자주 시보다 더 시적입니다. 다만 우리가 익숙함 때문에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풀릴 두 번째 고리는 이 시적인 감각이 사실 계산 가능한 현실이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기 호흡을 매우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들이마신 공기, 내가 내쉰 숨, 나만의 리듬. 그러나 대기는 거대한 공유지입니다. 그리고 분자들은 도덕도 국경도 없이 섞입니다. 오래전 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내쉰 공기, 어떤 바다 위를 지나던 새가 스쳐간 공기, 한 숲이 새벽에 밀어낸 산소, 산업도시 위에 떠있던 이산화탄소, 북극의 얼음 위를 스친 바람. 그 모든 것이 시간차를 두고 섞이고 흩어지고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당신의 한 번의 들숨 속에는 낯선 역사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은 감상적인 은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한 번의 숨에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분자들이 들어있고 대기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 그리고 훨씬 넓게 서로를 섞어왔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들이마시는 공기는 결코 새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된 것입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오히려 시간 감각을 잃은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몸을 경계가 분명한 물건처럼 느낍니다. 피부가 있고 안과 밖이 있고 나와 세계가 나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호흡만 들여다봐도 그 믿음은 이상할 정도로 불안정합니다. 무엇이 나입니까? 피부 안쪽에 있는 것만 나입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공기 중에 떠다니던 산소가 혈액으로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나입니까? 몇 초 뒤에 그것이 세포에서 물이 되거나 이산화탄소가 되면 다시 내가 아닌 것이 됩니까? 경계는 생각보다 사건에 가깝습니다. 선이 아니라 협상입니다. 잠깐 이 부분이 진짜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의식을 안쪽에 있다고 느낍니다. 머릿속, 마음속, 자신만의 중심. 그런데 그 안쪽을 유지하는 에너지 흐름이 바깥에서 시작되고 바깥으로 끝난다면 의식은 닫힌 상자 안의 불빛이 아니라 끊김없이 외부와 거래하는 개방계의 번쩍임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정신은 당신 혼자만의 요새가 아니라 세계와의 교환이 잠시 특정한 패턴을 이룬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말이 너무 차갑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인간을 단지 화학적 흐름으로 축소하는 것처럼. 하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로 느낍니다. 이것은 축소가 아니라 확장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숨이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당신의 생명이 애초에 세계와 분리된 적이 없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고립된 덩어리가 아니라 우주의 특정한 흐름이 잠시 인간의 형태로 정리된 순간입니다. 파인만은 새의 이름을 아는 것과 새를 아는 것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이름은 사람의 언어를 알려주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 새가 어떻게 날고 어떻게 길을 찾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일화는 호흡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산소, 이산화탄소, 세포호흡이라는 이름을 압니다. 하지만 이름을 안다고 해서 그 경이로움을 안 것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이름들이 가리키는 흐름을 상상하는 일입니다. 이름은 지식의 입구일 뿐이고 상상은 그 지식을 현실로 바꾸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깊은 새벽, 숲이 아직 어둡고 나뭇잎에 이슬이 남아있고 아무도 당신을 부르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때 어떤 잎이 미세하게 기체를 교환합니다. 낮에 붙잡아둔 탄소, 밤에 이어지는 대사, 공기와의 왕복,
그 느린 사건이 몇 날 며칠, 몇 계절, 몇 해를 지나 결국 당신의 가슴을 한번 들어 올릴 산소의 일부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당신은 훨씬 나중에 태어나 도시의 방 안에서 전혀 다른 삶의 고민 속에서 그 숨을 받습니다. 당신의 절망조차 혼자 만들어진 것이 아니듯 당신의 생명도 혼자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인간을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세계 속에 얼마나 깊게 박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아직 세 번째 열린 고리가 남아 있습니다. 호흡이 몸 밖에서 시작되고 몸 안에서 완성되고 다시 몸 밖으로 흘러간다면 시간은 어떻게 되는가? 당신은 흔히 자신이 지금 숨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금의 호흡은 너무 많은 과거를 품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오래전 식물에 붙잡혔다가 다시 풀려났을 수 있고 당신이 내쉬신 것은 언젠가 미래의 잎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 번의 숨은 현재형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와 미래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폐 안에서 스쳐가는 사건입니다. 당신의 몸은 현재를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호흡은 늘 시간을 접어들고 다닙니다. 어쩌면 그래서 숨을 깊게 쉬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현재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오래된 감각과 연결되는지도 모릅니다. 아주 먼 것과 연결되는 감각,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내 것만은 아닌 평온. 우리는 그것을 명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단순한 안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밑바닥에는 하나의 물리적 진실이 있습니다. 호흡은 처음부터 당신 혼자만의 리듬이 아니었다는 것. 이제 마지막 생각 실험입니다. 당신이 지금 내쉬신 숨 하나를 눈으로 볼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입술을 떠나 방 안의 공기와 섞이고 창문 틈을 빠져나가고 밤거리의 바람을 타고 아침의 차가운 공기층을 지나고 어느 도시의 나무 위로 떠오르고 며칠 뒤 비가 오기 전 눅눅한 하늘 아래 머물다가 언젠가 어떤 잎의 기공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탄소는 붙잡히고 산소는 밀려나고 시간이 흐른 뒤 누군가가 그것을 들이마십니다. 그 누군가는 당신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당신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이 순환 앞에서 개인의 삶은 작아 보입니다. 맞습니다. 작습니다. 그러나 하찮지는 않습니다. 파도는 바다에 비하면 작지만 그렇다고 파도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파도는 바다가 자기 형태를 잠시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호흡이라는 순환이 잠시 당신의 이름과 목소리와 기억을 잊고 나타난 것,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문장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몸 안에서 숨쉬는 존재가 아니라 잠시 인간의 형태를 빌려 스스로를 순환시키는 지구의 호흡입니다. 이 한 문장이 지금까지의 모든 장면을 다시 바꿉니다. 폐는 더 이상 출발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문입니다. 산소는 더 이상 개인의 자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숲과 바다와 빛이 잠시 건네는 문장입니다. 이산화탄소는 더 이상 단순한 배출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 생명을 향해 다시 풀어놓는 재료입니다. 당신의 세포에서 타오르는 조용한 불은 벽난로의 불과 사촌이고 벽난로의 불은 태양의 오래된 서명이며 태양의 서명은 입속에서 한번 필체를 바꾸고 당신의 혈액 속에서 다시 읽힙니다. 그러므로 나는 숨쉰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더 정확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세계가 당신을 통해 잠시 자기 자신을 호흡한다. 이제 당신은 아마 이전처럼 숨을 쉬지 못할 겁니다. 가슴이 오르내릴 때마다 그것이 단지 개인의 생리작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게 될 테니까요. 숲의 부산물, 태양의 잔광, 바다의 순환, 보이지 않는 분자들의 역사, 그리고 아직 도착하지 않은 미래의 생명이 당신의 한 번의 들숨과 날숨만을 스쳐간다는 것을. 그러니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숨을 한 번만 천천히 쉬어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호흡조차 내 것만이 아니라면 과연 의식은 어디서 끝나고 세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